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는 ABC 중 빛의 입자성을 활용한 예시를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빛의 입자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광전 효과랑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중에서 광전 효과랑 관련이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A부터 봐볼까요? 전화 결합 소자를 이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이건 광전 효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 B.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불을 켜는 가로등. 이것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맞겠죠? 그 다음 C. 보는 각도에 따라 글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지폐. 이건 빛의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왜냐면 간섭은 파동의 성질 중 하나죠. 답은 A와 B, 3번입니다. 다음은 2번인데요.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광전 효과는 금속 표면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뭐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그럼 얘는 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들의 흐름이다 라는 광양자설을 도입하여 광전 효과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다음 문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는 검전기를 이용한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검전기 PQ의 금속판에 같은 세기의 단색광 AB를 각각 10초씩 비추면서 금속박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검전기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P랑 Q에서 이 금속판도 같은 금속판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A를 비출 때는 움직이지 않는데 B를 비출 때만 움직였다는 것은 광전 효과가 여기 오른쪽에서만 일어났다는 그 근거가 되겠죠. 그럼 왜 오른쪽에서만 광전 효과가 일어났냐면 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했을 때 이 B의 진동수는 F0보다 컸던 거고, 그리고 A의 진동수는 F0보다 작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얘는 맞죠? 그 다음 니은. P의 A를 오래 비추면 P의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거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을 오래 빛을 쏴준다고 하더라도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 디귿. 실험 결과에서 Q의 금속판은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성이었지만 여기서 광전자들이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이 금속판과 금속박은 양전하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속판의 전하는 양전하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판 AB에 각각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 우선 배경 지식을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을 그려주시고요. 이때 이 금속의 이람수가 W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이 금속에 비추는 단색광이 에너지가 W0보다 작다면 그때는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겠죠? 근데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이 이람수를 넘어섰다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쏴주는 빛의 알갱이인 이 광자, 얘를 광자라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 광자에 의해서 튀어나온 이 전자를 광전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개념이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빛의 입자라서 광자고, 그리고 얘는 그걸로부터 튀어나온 전자기 때문에 광전자 혹은 그냥 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광전자가 갖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좀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광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쏴주는 빛인 광자의 에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해서 광자가 들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 이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광자가 들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광전자의 에너지는 이 광자가 들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 이람수만큼을 이 계단을 올라가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광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 광자가 들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람수만큼을 뺀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전자가 들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해서 써보면 광자가 들고 있는 에너지는 H 곱하기 F였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람수로 빼준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Y 값에 오고 진동수가 X 값에 오잖아요. 그럼 얘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Y는 hx-w0가 될 테니까 그럼 이 함수는 일단 1차 함수이며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h이고 그 다음에 절편은 마이너스 w0인 그런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이 금속판 A랑 B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울기인 플랑크 상수는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 거고 그리고 요 이람수는 다를 수 있겠죠? 금속판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 절편이 다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A랑 B 그래프를 연장해서 그려주신다면 뭘 찾을 수 있겠어요? Y절편을 찾을 수 있겠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E0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A의 이람수는 E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도 쭉 연장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E0가 나오죠. 그래서 B의 이람수는 3E0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보시면은 A는 F0보다 커야지만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3F0보다 커야지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니까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은 겁니다. 그 다음 니은, 진동수가 EF0인 단색광을 B에 비출 때 세기를 점점 증가시키면 B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지금 EF0일 때는 A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만 B에서는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되죠. 근데 이때는 아무리 세기를 증가하더라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EF0인 단색광을 비출 때가 진동수가 3F0인 단색광을 비출 때보다 작다. 그쵸, 이거는 맞겠죠. 왜냐면 지금 A에서 보고 있는 거고 진동수가 EF0일 때는 E0가 나오고 그리고 3F0일 때는 얼마가 나와요? 그땐 E0가 나오니까 요때가 더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관련 단원에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존 교재인 샘물에서도 다뤄드렸었죠. 아무튼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의 그림 가 나를 보시면 금속판 XY에 파장이 서로 다른 단색광을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 나의 PQ 중 나의 P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저는 가랑 나를 비교를 해볼 텐데 어차피 이 P에서 만들어지는 빛은 A랑 B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광전자가 튀어나왔고 Y에서는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쏴주는 에너지는 같을 텐데 여기서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문턱이 높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X보다 Y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P랑 Q를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이유는 A랑 B가 모두 문턱 진동수인 FY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동수가. 네, 그러면 이 Q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이유도 적어도 B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C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인 FY보다 더 커서 C에 의해서 방출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문턱 진동수는 X가 Y보다 작다. 얘는 맞죠? 그 다음 니은,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다. 그렇죠. 왜냐면 B는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C는 그 문턱을 넘었잖아요. 맞고, 그 다음 디귿,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의 Q에서가 나의 Q에서보다 크다. 우선 Q도 마찬가지로 쏴주는 빛이 같기 때문에 이때 광자가 들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은 같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서는데 에너지를 Y에서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광자가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겠지만 광전자가 들고 있는 에너지는 문턱을 이제 올라가는데 많이 사용한
금속판 Y에서가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그림은 광전관의 금속판에 파장이 서로 다른 단색광 XYZ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에 따라 측정되는 광전류의 세기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광전류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값일까요? 얘는 이 쏴주는 빛의 세기랑 관련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쏴주는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광전류의 세기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쏴주는 빛인 광자의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표로 해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실험에서는 XY 그리고 XZ를 같이 비춰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색광 3개는 파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X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최대값이 아니었다면 그럼 이 Y랑 Z 중에 둘 중 하나가 최대값이었을 테니까 이 두 값은 다르게 나왔겠죠? 근데 이때 이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같다는 거는 A가 바로 XYZ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실험에서는 Z만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얘는 E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실험에서 X랑 Y를 동시에 비췄을 때 그때 광전류의 세기가 I0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X랑 Y를 각각 따로 비춘다면 얘네는 I0보다는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X랑 Z를 비추기 때문에 이거 Z를 단독으로 비췄을 때가 I0죠. 그럼 얘는 I0를 만들 테고 얘는 I0보다 작은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아무튼 I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 기억 X, Y, Z 중 진동수는 X가 가장 크다. 요거는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볼까요? 다음은 전화결합 소자에서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전화결합 소자에 광다이오드에 들어오면 가에 의해 전자가 발생한다. 그럼 이 가는 뭐겠어요? 광전 효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줄 읽어보시면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나에 따라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달라지므로 이 광전자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는 얘는 빛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면 원래의 색상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기억에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렇죠. 광다이오드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광전자를 이용해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광전 효과는 가로 적절하다. 맞죠? 그 다음 디귿 세기는 나로 적절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이어서 8번 문항도 전화 결합 소자인 CCD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림 가는 전화 결합 소자에서 광전 효과에 의해 형성된 전자가 전극 A 아래에 쌓이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에서 A에 걸린 전압을 제거하고 전극 BC에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가에서 입사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형성되는 전자의 수가 감소한다. 아니죠. 오히려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B에는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다. 이게 광전 효과에 의해서 형성된 전자는 플러스 전압이 걸린 부분에 모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전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B에 걸린 전압만을 제거하면 B 아래에 있는 전자는 C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얘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물질파 파장인데요. 이런 그래프 해석할 때 제가 이것도 본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장이 나오면 바로 운동량을 역수비로 적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같은 속력인데 A보다 B가 운동량이 2배가 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B의 질량이 A 질량보다 2배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V0랑 V1의 관계도 알 수가 있겠죠. 즉 운동량은 같은데 질량이 몇 배 차이 나니까? 2배 차이 나니까 속도도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EV0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속력이 V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A가 P고 B가 2P니까 A가 B보다 작은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아닙니다. A는 M이고 B는 EM으로 설정해 있기 때문에 B가 2배가 더 큰 거죠. 답은 3번.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나와 있으니까 운동량을 먼저 적은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수로 적어야 되니까 2P랑 P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량에 대한 B도 알고 있고 그 다음 질량도 나와 있으니까 내친 김에 속력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리고 이때 속력을 구하실 때는 개수를 맞춰서 구해주시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량의 개수가 이만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질량하고 속력을 곱했을 때도 앞에 숫자가 2가 나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럼 속력을 E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B에서는 어때요? 얘는 질량이 M이고 운동량이 P니까 속력은 V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시면 BC의 운동량은 같대요. 얘는 P가 되고 여기는 역수니까 이란다. 얘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속력만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EM이잖아요. 곱했을 때 개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속력이 2분의 1V가 됩니다. 자,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람다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A가 C의 8배이다. 이건 그냥 2분의 1 mv제곱으로 푸시면 되는데 어차피 질량은 한 번 들어가고 속도는 제곱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한번 개수로 풀어보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1이니까 1 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속력은 얘가 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잖아요. 그럼 2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속력은 2분의 1V를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4가 되고 여긴 2분의 1이 되겠죠? 4는 2분의 1의 8배가 맞으니까 디귿도 참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다음은 11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알루미늄 방막의 각각 X선과 운동량의 크기가 P인 전자선에 쪼였을 때 사진 건판에 나타나는 회절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절무늬라는 거는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물론 X선은 파동이 맞지만 그러니까 전자는 입자잖아요. 근데 그 입자를 분명히 썼는데 이런 식으로 회절무늬가 나온다는 거는 입자에도 파동의 성질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가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회절은 파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전자기파의 물질파 파장은 P분의 플랑크 상수이다. 이거는 맞는 거죠. 드브로이파에서 요 람다 값을 P분의 H꼴로 쓰잖아요. 니은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가와 같은 형태의 회절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 거죠.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은 12번이고요. 그림 가는 니켈 결정의 속력이 V인 전자선을 입사시킨 후 산란된 전자를 전자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입사한 전자선과 세타가 50도의 각을 이루는 곳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뭔가 원리적인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여기서 급격하게 뭔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보강 간섭을 한 결과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강 간섭을 했다는 거는 입자성과 파동성 중에서 파동성이겠죠. 간섭이니까. 근데 분명 전자는 입자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이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거는 입자 또한 파동의 성질을 들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 가에서 V가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다. 자, V가 크다는 거는
P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질파 파장은 람다는 P분의 플랑크 상수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P가 커질수록 람다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세타가 50도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보강 간섭을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나는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으로 13번은 그림 가는 동일한 조건에서 두 광원에서 나온 빛을 광학기기 AB로 관찰한 회절무늬 영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림 나는 전자현미경으로 시료를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가에서 분해능은 A가 B보다 좋다. 그렇죠. 두 점을 더 잘 분해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나의 전자현미경에서 이용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진다. 얘는 틀린 거죠. 속력이 크다는 거는 운동량이 크다는 거고 그만큼 파장은 역수니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나의 전자현미경에서는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킨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속력을 증가시키면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운동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파장인 람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는 동일한 시료를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각각 관찰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기억, 분해능은 광학현미경이 전자현미경보다 좋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 다음에 니은, 전자현미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다. 이건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애초에 여기서 선명한 이유는 분해능이 그만큼 높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 분해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람다가 그만큼 짧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전자의 파장이 가시광선 파장보다 긴 거는 틀린 거죠. 자, 다음으로 디귿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은 높다. 요거는 방금 전에 설명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답은 2번. 15번의 그림을 보시면 전자현미경 A의 구조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A는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이 그림을 보고서 판단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그림처럼 화면이나 전자검출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시료가 보통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얘는 주사 전자현미경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투과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뭐 화면이나 전자검출기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시료 같은 경우도 중간에 위치해 있죠. 이런 건 이제 투과 전자현미경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A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자기 렌즈는 전자의 진행 경로를 휴게하여 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정의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A는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할 때 이용한다. 그렇죠.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3차원 구조, 그리고 투과 전자현미경은 2차원 구조를 관찰할 때 이용을 합니다. 답은 5번.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투과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투과 전자현미경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A, B의 물질파 파장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막상 표를 보면은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이 나와 있죠. 이거는 아마 출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에 맞춰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운동량이 2배가 증가했죠. 그러면 파장은 그거의 역수기 때문에 2분의 1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기억부터 보죠. 투과 전자현미경의 시료는 얇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죠? 2분의 1 람다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 B를 이용하면 A를 이용할 때보다 물질이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높은 거니까 B를 이용할 때가 더 작은 물질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도 2점짜리 문항을 모두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3점짜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